네, 오늘 시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짧고 굵게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두 분의 탑픽주가 제가 마지막 순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한국콜마였습니다. 네. 요즘 ODM사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상태더라고요. 오늘도 한국콜마가 11만 원대까지 한번 찍어줬는데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좀 수익을 챙길까요? 증권사에서 TP 상향을 13만 원 이렇게까지도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달바글로벌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ODM을 맡고 있는 한국콜마는 주가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좀 끌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말쯤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장부터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이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H20 칩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으로 그때 한 3, 4개월 전에 딥시크가 탄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저사양 칩도 규제 승인을 철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금 규제를 승인했습니다. 규제 팔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1% 정도 오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소부장 종목들도 지금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날이잖아요. 네.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어느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야기 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오늘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 이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제품에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스펙을 보니까 H20과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무리 저사양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20이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는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뉴스에 지금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면 AMD도 지금 중국 쪽으로의 어떤 출하가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영향을 저는 받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내일이 되면 어느 쪽이 되었든 뭔가 이제 확실하게 이 확정이 되는 삼성전자의 이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투자가 한 번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에 굉장히 가까운 밸류체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을 이야기했었던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오테크닉스의 재무제표에는 단 한 번도 적자가 기록이 된 적이 없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갖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과의 이제 유대 관계가 굉장히 또 깊다라는 것이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정말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 P4, P5 공장에 만약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오테크닉스 제품도 이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소재 부품 장비단보다도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이오테크닉스가 5월달 들어오면서 한 차례의 조정도 없이 좀 계속 추세선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과거라고 하면 너무 먼 미래 같지만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때 유사한 흐름을 좀 보였기에 저는 이오테크닉스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를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또 HBM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징주로 이오테크닉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제 오후장부터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폴더블폰이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에 지금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파이nem텍이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코롱 인더가 새로운 종목으로 또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건데 왜 벌써부터 지금 시장이 반응한 건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도 정말 많이 쉬었었는데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될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 나오는 것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폴더블폰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애플 폴더블폰 기대도 있지만 지금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 BOE 수입을 금지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덕산네오록스의 시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폴더블폰 2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다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폴더블폰 관련 종목군들이 전부 다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덕산네오록스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힌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힌지가 있고 내부 힌지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nem텍은 내부 힌지인데 내부 힌지는 사실 접는 것보다 펼 때 평평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파이nem텍이고 그다음에 KH바텍 같은 경우는 접힐 때 접게 해주는 그게 이제 외부 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사실 단순하게 애플 폴더블폰 기대감보다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독점 공급한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삼성전자가 8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각되면서 저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지금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 OLED와 관련된 부분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은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로보티즈가 오픈 AI의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잠잠했던 로봇 기업들로 하나하나씩 조금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미국 MIT와 손을 잡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로보티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정말 조정을 좀 많이 겪었더라고요. 지금부터 좀 신규 접근해봐도 될지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것일까요? 네이버 주가만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나올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AI 서비스, 그다음에 광고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눈앞에 이제 먼저 놓여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더해지면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물론 로봇 테마가 붙었다는 것 좋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지금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거기부터 집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로봇주는 이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방변이 다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조선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HD 현대미포가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대신증권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고부가 가치 선박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조선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산주가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제 조선주가 좀 그 힘을 받는 것인지 조선주도 본격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 잔고가 많으면 조선주가 성장한다라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라서 네. 새롭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오늘 HD 현대미포가 가장 도드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 리포트빨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노후 선박 교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신규 수주는 수주대로 지금 받아와야 하고, 노후 선박은 노후 선박대로 지금 교체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리드 타임이 빠른 게 컨테이너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를 만들더라도 컨테이너 선이 같은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양, 그러니 이제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도크를 또 책임지고 있는 H현대미포의 어떤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HD현대미포가 오늘 오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조선사 내에서 조금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리고 명분 자체가 더 탄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른 조선사들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피크아웃 우려는 계속 같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에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했듯이. 하지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주 잔고에서 이제 10에서 15%가 FLNG라고 하는 사업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 보이는 쪽은 삼성중공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조선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미국이 조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MRO는 계약 단가라고 하지만 그 계약 단가도 너무 규모가 작은 상황.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신규 조선 발주를 보시면서 비중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 기대감에 올라온 시기는 이제는 저도 많이 지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고 더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란 이 뚜껑을 좀 열어본 이후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조선주 중에서는 특징주로 삼성중공업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철강 강관 종목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하이스트릿 미국 상무부로부터 덤핑제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이 하이스트릿 관세 영향에서 벗어났고요. 또 영하 196도라는 극저온 현상에서 그 환경을 견디도록 개발된 고망간 강관 기술로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도 하이스트릿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동양철관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 어때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 더 사주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머릿속에 있는 그 관세 요율 그 밑으로 내려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건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굉장히 또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굳이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성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면 이쪽에 우리가 열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은 저는 단기적인 테마적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처럼 실제 미국 내에 생산 공장,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력 부족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최근 변압기 관련 종목들 전력 설비 쪽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효성중공업이 황제주 자리에 등극한 데 이어서 오늘도 효성중공업 2%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제일일렉트릭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대장주 효성중공업을 좀 쫓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후발주자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역시나 HD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산일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물론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결국엔 지금 대장주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D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아니고 제일일렉트릭도 아니고 에이스 현대중일렉트릭을 봐야 된다.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후발주자로 산일전기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K뷰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품주들이 독보적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중국향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한 실리콘투와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하고요. 최근에는 중국향 비중이 높은 청담 글로벌, 한국화장품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한창 중국향 비중이 낮은 기업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봐야 할 때일까요? 봐야 하는 시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네, 만약 중국 쪽을 봤어야 했다면 저는 적어도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보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LG생활건강은 힘들다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계속 엿볼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보다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매출 포션이 많은 쪽의 시세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부분이 오늘 공교롭게도 달바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이제 9% 가까운 10% 가까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건 즉 달바글로벌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관련주들은 실적이라고 하는 수출 데이터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을 쫓으면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 쪽은 딱 이거죠. 그동안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연속성보다는 저는 단발성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움직인 기업들은 지금 쫓으시는 것보다는요. 만약 수익권이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즐기시거나 수익 확정을 좀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이쪽이 여전히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더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저는 오히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주로는 피부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하원에서 암호화폐 제도와 법안을 부결하면서 지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헥터 파이낸셜이나 쿠콘,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좋을까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최소한의 비중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결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더 할 거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 정도라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너무나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시세가 난 종목군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비중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탑픽주는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보면 약간 계속 잊을만 하면 움직이는 쪽이 5G가 네.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KMW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저는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이제 5G 관련 종목군들 중에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는 전체적으로 통신부품주들의 실적이 부진했었던 작년과 올해 여전히 괜찮은 실적을 좀 뽐내고 있죠. 물론 1분기에서는 다소 실적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방산 쪽 매출이 실제 재무제표에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 경매 일정 그리고 AI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결국엔 최종적인 형태는 피지컬 AI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또 피지컬 AI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통신과 보안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를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하는 거 괜찮다라고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짧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매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승 시에는 저는 목표가 2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 장비업계 빅사이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프로텍이라는 종목 가져왔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1세대 HBM 관련주였고요. 특히나 이제 TC본도와 비슷한 이거를 접합을 하는 건 장비인데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레이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TC본도와 좀 다르게 좀 일부적인 선택적인 부분들을 레이저 가열을 통해서 지금 칩에다가 기판에다가 칩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노려보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오테크닉스가 너무 시세가 좋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후속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은 이번 2분기 실적도 작년에 삼성전자 향해 243억 공시가 있었는데 반영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의 후속주로 프로텍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